배민 단가부터 동선까지 사악함. 그 잡채네 단가는 뭐 초장거리 줘도 무료 봉사 수준이고 동선 개판 조대까지 이건 뭐 메가 울트라. 안드로메다 콜만 주니 도저히 못 가는 것만 거부해도 과도한에 콜 안 주고 배민 진짜 시간 녹여도 돈이 안 되네. 현재 배달업계가 답이 없는 이유, 대부분의 기사들이 배풀 쿠플의 하청 구조 때문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배풀 쿠플은 하청이 맞는가? 제가 볼 때는 배풀 쿠플이 하청이 아닙니다. 배풀 쿠플이 하청이 아니고 배민 쿠팡이 원청이고 하청도 배민과 쿠팡이라 단가 협상 없이 일방적인 단가 결정이 가능한 이 원청과 하청이 동일한 기업인 구조가 문제입니다. 배풀 쿠플 지사장은 뭐냐고요? 하청의 팀장급인 거죠. 실제 아는 동네 형이 배송 팀장을 했었는데 하는 일이 지금 배풀 쿠플의 지사장과 동일했었고 직접 컴퓨터 작업하는 걸 옆에서 봐왔었습니다. 원청과 하청이 동일 기업이어서 가지게 되는 횡포, 그게 현재 배달계의 큰 문제점이고 이 문제점을 대부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지하더라도 깨부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기사님들 안전히 일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왜 배쿠 타셔요? 처음 배민과 쿠팡이 수도권에 도입되었을 때 각종 프로모션이나 할증을 붙여줘도 일대보다 수입이 적었죠. 그런데도 상당히 많은 라이더들이 배쿠로 유입되었습니다. 왜 배쿠를 타는가 하는 질문에 가장 큰 이유가 일대의 고질갑질인 강배가 없다, 콜락이 없다. 이제는 AI 전격 도입으로 100% 강배. 더구나 거절을 못하게 하는 플러스까지 도입. 그리고 플러스 아니면 콜을 안 주고 배달 고수조차 우선 배차 도입으로 콜락 시스템을 도입했네요. 그리고 원프론으로 반액 세일 노동까지. 그런데 이 상황에 콜 대비 기사 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혹시 착시 효과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 기업에 내어줬습니다. 지금쯤이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너무 자괴감 들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미션이 왔어요. 퇴근하자마자 미션 왔길래 바로 옷 갈아입고 배달 나갔습니다. 배민 특성상 조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치킨 시키고 맥주 먹는 가게들이 엄청 많더라. 알고 보니 오늘 축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네 지금 공부 안 하면 다른 사람들 치킨 먹으면서 축구 볼 때 너네 그거 배달해야 돼 라는 말이 떠올라서 그냥 다 접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배달을 해야 할까? 그냥 혼자 살면 직장 다니면서 맨날 놀 수 있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앞으로 배민 요구 안 할게요. 제발 콜 좀 주세요. 조대라도 좋습니다. 제발 AI 형님 제발 절 간택해주세요. 번화가 식당과 골목마다 기사들 오도방구 세우고 대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오늘 망이다. 오배송 배민초보 베리니인데 쿠팡 거 잘못 가져왔는데 사장님이 문 열고 주셔서 조리 완료 떠있고 해서 물론 제 잘못이지만 아파트 문 앞에 내려놓는 순간 배민에서 연락 옴. 다시 상점에 갖다 주라고 가져다 주기엔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상점에 전화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음식값 지불해 주었네요. 그때 배민 고센에서 전화로 연락 와서 제가 상점에 지불한 돈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쿠팡 거인데 왜 지들이 환불해 준다는 거죠? 배민 매각설 그 이면을 파헤치다. 진실은 오직 투명함과 정의로울 때만 빛난다. 여러분, 오늘 저는 배민 매각설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뒤에 숨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을 팔겠다는 소문은 단순한 사업 재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생존을 넘어 한국 시장을 향한 전략적 협박이자 정책적 압박입니다. 매각설의 진짜 목적, 정부와 사회를 향한 경고. DH는 이미 베트남에서 철수하며 수익성이 없으면 떠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노동자 보호, 공정 수수료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는 한국 시장을 접을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허세일 뿐입니다. 배민이 떠나도 한국 배달 시장은 즉시 재편됩니다. 쿠팡이츠, 625 신생 플랫폼이 빈자리를 채울 것이고 소비자는 단지 앱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라이더와 가맹점도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할 것입니다. DH 는 이를 알면서도 협박 카드로 매각설을 흘리고 있습니다. 구조적 모순, 독점에 덫에 걸린 배민은 한국 시장의 70%를 점유한 독점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제 논란, 소상공인 부담은 커졌지만 배민의 수익성은 악화되었습니다. 노동자성 인정 압박, 라이더의 권리보호 요구가 고용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쿠팡이츠의 추격, 할인과 무료 배달로 쿠팡이츠가 30% 점유율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DH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없습니다.
오히려 로드러너 앱을 도입해 라이더를 평가 등급제로 통제하고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며 단기적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딜레마, 규제 대 시장 안정. 새 정부는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며 공정 경제를 외칩니다. 하지만 배민이 실제로 철수하면 단기적 혼란과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H는 이점을 노렸습니다. 규제를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떠난다는 위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019년 배민 6.25 합병을 막으며 독점은 소비자와 시장을 파괴한다는 원칙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공정경제는 독점의 사슬을 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주의 분노와 DH의 이중성, 는 지난 2년간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배민에게 1조 원 이상 빼갔습니다. 이제 주가가 떨어지자 주주들은 한국 시장의 리스크라며 매각을 요구합니다. DH는 주주를 달래기 위해 배민을 헐값에 팔고 한국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수익의 눈먼 탐욕입니다. 한국은 DH 글로벌 매출의 24%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입니다. 철수한다면 DH 자신도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독점의 종말 대공정한 제도약, 배민 매각설은 결국 규제를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책임져라는 협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 주문 앱을 바꾸는 것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가맹점, 다중 플랫폼 전략으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라이더, 노동 권리를 보장받는 새로운 플랫폼을 선택하면 됩니다. 배민이 사라져도 시장은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독점의 종말은 건강한 경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진실은 투명함과 정의로울 때만 빛난다. 배민 매각설은 DH의 전략적 허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독점의 그늘을 벗어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규제는 약자가 아닌 시장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배민이 떠난다고 해도 한국 배달 시장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편될 것입니다.